미국 통화긴축 사이클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인데요. 요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정확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연준 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이거든요.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79년부터 1번부터 7번까지 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고, 지금 국제금융센터에서 파악한 걸로는 좀 가장 안 좋은 일본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상의 금리 인상 기간에 금리는 몇 프로 올랐냐? 9%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4번 사항에 지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간, 인플레는 1번, 그리고 고용은 4번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경기 과열 돌입. 평균 그러면 금리는 몇 프로 올랐냐? 7차례 통화 긴축 사이클 때 미국의 평균 기준 금리는 얼만큼 올랐냐? 3.96% 인상됐습니다. 인상 기간은 몇 개월이었냐? 평균이 21개월입니다. 21개월. 금융시장의 경우 금리 반응, 장단기 금리 차는 얼만큼 축소했냐? 110% 축소해서 110%라고 그러죠. 110% 정도. 이 장단기 금리,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여기는 저기 나와 있지만 장단기 금리가 발생한 경우는 언제였냐? 전체가 장단기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기간이 장단기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강도가 강해지면 유동성 증가 비율이 작아지고 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시장의 실질적인 금리 상승폭이 대폭 상승하고, 특히 언제 위기가 발생하냐? 위기는 언제 발생하냐?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시장에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상하는 기간도 지옥이지만 끝난 다음에 더 큰 지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통화 정책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경기 호조로 주가 상승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디하고 유사하냐? 79년도와 가장 유사하며 04년도 유가도 일부 일치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물가 압력, 확장적 재정정책 실기 논란이죠. 6번. 인플레 대응 실기 논란. 실업은 4번.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는 1번하고 6번입니다. 이게 이제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요. 빠른 금리 인상 시 단행시 과잉 유동성 되돌림이라는 건 시중의 자금 형성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고평가된 주식들은 빠르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요. 문제는 고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 후 연착륙 성공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연착륙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올라갔던 게 이렇게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고, 됐던 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일정 기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의 갭이 엄청 큰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망할 때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때 핵폭풍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자녀 회의가 6회고요. 그러니까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연방 회의가 몇 번 남았어요? 6번 남았고 5.4의 인상 연망이니까 5회라든지 최소 5회라는 6번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79년 이후에 7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 분석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의 펀드 투자자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내 밑에 후배들 유튜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금리가 인상한다. 그래도 주가는 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 기간에 주가도 올랐었다. 미국 과거. 분명히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듣는 쪽에서 스스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착각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간편하고 자세하고 방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학원에서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이 감사하면서 오래 듣죠? 엄청난 분야를 자세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 입학한 게 아니잖아. 자격증을 따라온 거지.
대학원에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은 다 풀려요. 문제는 자격증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패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격증 학원이 먹고 살더라고.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분야까지도 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얘기를 그럼 박사과정에 가면, 석박사과정에 가면 알려주거든요. 자세하게. 근데 거의 90%가 쓸 데가 없어요. 과목이. 핵심적인 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연준의 뭐 역사 아니 다 알면 좋은데 그거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대충 알고 대충 아는데 그걸 되게 자세하게 알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능력 해학중 뭔가 실수하는 것처럼 계속 유도를 합니다. 더 열심히 안 살아서 무능해서. 아니야. 핵심 정보는 되게 간단해. 그거를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의 사태가 왜 되게 심각한 거냐? 1번 사항에 해당되고 6번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물가 안정이야. 이게 법에 명시돼 있어. 다 필요 없고. 78년에 제정된 험프리 호키스법. 그래서 볼코를 못 자른 거야. 그럼 폴 볼코일 때 금리가 19%였는데 1차 인상 기간에 9% 인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2%니 1.5%니 그런 기준금리가 2.5%를 못 넣었네, 3%를 못 넣었네. 그게 아니고 최하가 3%고 잘못하면 5%까지 간다는 거. 5%, 7%도 가능하다는 거야. 왜? 팬데믹도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잘 모르는 분야나 뭘 하면 목표에 집중해야지 쓸데없는 거에 계속 분산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기관들만 공유하는 거. 금리 인상 기간에 파탄이 문제가 아니다. 파탄 이후에 헬게이트로 간다. 지금까지 다 똑같았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금리 인상 기간 이후가 더 2년 동안, 특히 얼마? 인상 기간이 2년, 끝난 이후에 파탄 기간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는 기간이 2년. 딱 4년이 제일 무서운 기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도 위기고 끝난 다음에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불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유사한 사례를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보통 2년 정도, 1년 6개월, 2년 정도 나오니까 우리 같은 주식이든 모두 한 4년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간까지 합치면 6년이죠. 6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 이 사람들은 5, 6년 동안 죽느냐 사느냐인 거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갔던 이겁니다. 시기. 1번, 6번. 그러면 금리 인상 기간이 지금 올라갔던 게 몇 프로예요? 19%까지 올렸죠. 19%까지. 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폴 볼커가. 일본은 19%, 19%까지 올라갔는데 올린 거는 몇 프로냐? 10%대에서 올렸으니까 9% 올린 겁니다. 9%. 9% 올린 거고 금리를 6번은 얼마 올린 거냐? 여기도 4%대 올린 거예요. 4%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 3%가 아니고 사실은 4에서 9%대 안에 올릴 거라고 올릴 시나리오들이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있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3%까지 올릴 거다. 아니면 9%하고 4%대가 있으니까 4에서 9% 안에 올릴 거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 금리로 최고가 12%에서 15% 금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3%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 최저 금리로 받는다 그래도 2.5%대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7에서 10% 금리를 내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자 내는 거에 250%에서 400%를 이자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가 뭐냐. 3%는 당연히 시된 거고요. 그 사람들 얘기 다 틀렸고 지금까지. 이 시나리오에서는 1번하고 6번인데 4%에서 9%대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주식쟁이나 부동산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자칭 전문가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 논문이나 이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일반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또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유튜브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이미 빚잔치는 들어간 거예요. 험프리 호키스법에
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해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나라 신용부도 날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에 저금리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천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기본은 뭐냐? 살아남는 겁니다. 2번은 뭐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눠 갖는다예요. 그래서 기간은 기본 몇 프로까지 올랐냐? 4% 이하로 올랐습니다. 7차례.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월 인상폭은 1번은 평균 0.45%였는데 이만큼 안 올리더라도 제가 볼 때 3% 이상 돼 4%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4%까지 보고 있어요. 4%에서 4.25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3% 시나리오냐? 아까 보면 4에서 9% 시나리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자, 이거 10에서 2년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인데 전부 장단기 금리 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103, 174 전부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장단기 금리, 고물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장단기 금리차, 고물가, 전쟁 후유증, 엔더믹 공포 이런 얘기지 다른 이야기 이걸 이렇다 저렇다 1번이 4번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쓸데없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친절한 데는 일단 제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중에서 특히 여러분 그럼 이 새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자세하게 가르쳐준 거 암기하는 걸 갖다가 트레이닝이 돼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히 그런 걸 좋아합니다. 되게 성실해.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정확한 핵심적인 정보를 알려줘야지 쓸데없는 걸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아듣게 가르쳐줘. 그럼 망하는 거야. 요겁니다. 현재가 1번하고 6번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요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유튜버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의 기본이 어디로 보고 있냐? 이 사람들은 이 논문을 보고 1번, 6번이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금리 인상을 얘기해주는 사이클이고 알려주는 정보는 요거라는 겁니다. 7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좀 결국 마지막에 이 흐름을 탔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뭐야? 이번에 한국에서 일본식 대차 대조표 불황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낮습니까? 허황된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자기들이 본 보고서는 최악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본 보고서는 최악이야.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보고서를 보고 지금 최소의 범위로 얘기하고 있어. 테일 리스크 위험성이 다분한데 평균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